패싱당하고 오늘 밀려나는 신원식 장관이 딱합니다.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신 거 아닌가. 어제 국방위 상황 30초만 보시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작년 말에 승인했던 기억이 난다고는 기억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작년 말에 승인하신 거 잘 그것을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이 가장 최근 기억이실 테니까 그거를 연말인지 연신지는 정확히 네, 맞거든요. 연말이지. 기억이 중요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최근이니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장관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최근에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 활동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구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연말경 구두 보고 받은 것 같다. 지난 정부부터 관례라고 답했지만 실제 모임은 훨씬 최근이었고 그런 관례는 없음이 전 정부 경호실장과 수방사령관의 증언입니다. 패싱당한 신원식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 횟수, 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 경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패싱당하고 오늘 밀려나는 신원식 장관이 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4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 해임, 전보 등 척결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할 겁니까?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 세력 규정을 고수할 겁니까? 셋째,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저의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습니까? 넷째, 계엄 생각 없음이 진심이면 국민적 보장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장태환 장군 옆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군에서 음모적 파벌의 조기 척결과 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반국가 세력 선동과 군기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 음모를 무산시키고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1시간 반 돌렸지만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1시간 반 돌렸지만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온이 40도가 넘은 2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바다 정보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복지부 차관, 장관, 국무총리가 봐야 될 영상입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야말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건 경증이라서 거부될 거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죠. 중세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죽는 거죠.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의료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